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5월 1일입니다. 김 시장, 네. 세계에서 미인 선발 대회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나라. 두 번째,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이 2명인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베네수엘라. 맞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뒤에 거 두 개는 몰랐는데 앞에 미녀가 많은 나라에. 옛날 미스 유니버스 미스 유니버스 제일 많이 한 나라. 나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그 베네수엘라는 우리 국민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베네수엘라 아주 먼 나라로 여겨지겠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는 1950년까지 세계 GDP 4위 인구가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하고 뭐 맞먹으면 아니죠. 브라질보다 앞선 나라죠. 왜냐하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40년, 50년대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았고 미국에, 영국에 보면 이번 석유 카르텔들이 어마어마하게 채굴을 했기 때문에 거기 세계 4위의 GDP를 갖다 자랑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무렵에는 오페크의 일원으로서 베네수엘라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던 79년 80년 그 무렵에는 1인당 GDP가 무려 대한민국의 3배, 4배 앞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3천만 인구 중에서 거의 10%에 가까운 300만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있어요. 그 미국 멕시코 국경에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베네수엘라에서 간 사람도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이야기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체중이 평균 11kg이 줄었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그다음에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 나라 있네요. 어디요? 북한. 북한. 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세계 카라카스, 세계 가장 아름다운 도시 카라카스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된 그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은 이른바 진보, 자기들은 늘 진보라고 그래요. 좌파 차베스 정권, 포퓰리즘이 결국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작살을 냈습니다. 아이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 지금 서울시 교육감은 조의원이, 네, 김상곤이, 네. 뭐 이런 놈들이 전부 뭐 베네수엘라 같이 뭐 민중주의 노선으로 가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왜 차베스를 안 따라하냐고 난리치던 게 엊그젠데. 맞아요. 조의원하고 김상곤이가 야, 노무현 대통령도 조졌어요. 그때 왜 차베스 길을 안 따라가냐고. 근데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이 차베스 얘기를 아주 착실하게 따라가고 있어 지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죠. 그 지금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무슨 뭐 무상복지 뭐 완전 고용 뭐 무슨 소득주도 성장 뭐 나눠줘서 하자는 게 이게 다 차베스가 하던 걸. 차베스가 하던 그 겁니다. 차베스가 하던 거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차베스가 한 게 빈민층을 위해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네. 노동자를 위해서 해고는 완전 금지, 가격 전면 통제, 네. 그리고 뭐 퍼주기는 무조건 반값 정책, 예. 협동조합. 네. 지금 박원순이잖아요. 박원순이가 하는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전부 이게. 차베스 거예요. 근데 이 차베스식으로 해서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박원순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계속 박원순이가 한 얘기가 빨리 내가 지금 돈을 찍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좌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하고 이른바 빨갱이들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암약 중인 좌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만 되면 미국 탓이에요. 지금도 그러더라.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 망하는 것도 미국의 뭐 CIA 공작, 미국의 뭐 제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놔두면은 세계 최고 선진국이니까, 네. 세계 천국이니까 우리도 그거 따라잡아가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놈들을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나 난 참. 국가방법도 없고 이제 뭐. 자, 근데 어쨌든 베네수엘라 행 비행기를 타는 거지 뭐. 우리. 근데 그제 그 얘기 제가 이제 이게 장황하게 보면 차베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고 차베스죠. 베네수엘라 하는 얘기는 차베스가 2013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였던 마두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연초에 보니까 또 부정선거로 또 재선이 되다시피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도라고 상원 의장 36살 먹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거기 맞서면서 나야말로 국민의 대통령이다. 또 보면은 마두로는 내가 대통령이다. 난장판이 벌어진 가운데 그 기억나시죠? 우리 이번 2월 27일, 2월 28일 양일간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볼튼 미 외교 안보 보좌관이 일본 한국 안보
보좌관 회의를 부산에서 하자고 얘기했다가 취소해버렸죠.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취소한 이유가 베네수엘라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한테 얘기해주면 북한한테 넘어가고 안 했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그건 아니죠. 지금 근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네. 이제 비등점을 넘은 것 같아요. 어제죠. 네. 어제 지금 우리는 지금 5월 1일이고 거긴 4월 거기 30일. 뭐 4월 30일 낮에 네네. 그 지금 일부 군부가 네. 과이도한테 넘어간 것 같고 네. 네. 그 마두로는 그 무장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서 무장 장갑차가 네. 시위대를 덮쳐가지고 네. 뭐 어느 시절 뭐 생각나시죠? 네, 그거 막 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제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CNN과의 통화에서 네. 지금 마두로가 쿠바로 탈출하기 위해서 네. 그 활주로에 비행기를 세워둔 상태다. 네네. 그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러시아 지금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있는 러시아 군사고문관들이 네. 좀 더 버텨보라고 얘기를 해서 못 가고 있다. 네네. 곧 탈출할 걸로 생각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마두로도 뭐 지금 뻥으로 뭐 버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군부 일부가 네. 이제 과이도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폼페이오 대통령한테 CNN이 폼페이 장관입니다. 장관 네. 나중에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죠. 제가 얘기해서.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 폼페이오 장관이 마두로가 탄 비행기를 불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라 그래놓고 또 가지 말라는 것도 뭐예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아니 도망가려고 그러는 건 사실이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냐 했더니 예. 그 비행기를 불태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가 이걸 보면서 가슴이 아니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내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선 김정은이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그동안 미국도 옛날 그 우고 차베스가 그렇게 희한한 짓을 하면서 돈을 펑펑 써대면서 기름 번 돈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보면은 이른바 좌파 정책, 포퓰리즘 정책 할 때도 미국은 가급적 개입을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 난미니까 멀지 않고 자기 앞마당이죠. 카리브 해협만 넘어오면 되거든요. 석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미국도 흔한 얘기로 이른바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그 또 베네수엘라가 또 삐지면은 석유 안 팔까봐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에 깊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혁명이 벌어졌죠. 미국에서 쉐일 혁명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 산유국이잖아요. 산유국입니다. 최대 산유국. 최대 산유국입니다. 이 땅속 깊이 있는 그야말로 그 쉐일층 밑에 있는 기름을 꺼내면서 이제 미국은 굳이 베네수엘라나 저쪽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거기서 굳이 어마어마한 탱커에다가 기름을 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체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2010년 전까지의 미국의 국제 전략과 지금 2010년 이후에 미국의 국제 전략은 다릅니다. 이제는 철저히 그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압도적 기술력을 얘기하시니까 예. 그 김정은이도 네.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미국과 이제 딜을 하면서 네. 해왔던 그 전략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게 네. 이제 우리 저 황태준 TV에서 계속 결국 ICBM을 미국까지 도달시키기는 정확하게 도달시키는 걸로 해서 네. 미국과 결판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게 빨간 게 북한 거. 북한에 날라오는데 지금 미국이 ICBM 자, 쏘세요. 발사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쭉 날아가는데 올라오면은 미국의 GBI, Ground Based Interceptor 요격 미사일을 두 개를 쏩니다 동시에. 쏘갖고 먼저 딱 맞춰요. 티 하면 두 번째가 딱 해서 그래서 저 대기권 밖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기술적 혁명이라는 게 네. 너무 빨리 나아가고 있으니까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무기로 미국을 협박을 할 수가 없는 게 거꾸로 네. 미국이 석유 가격을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는 힘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끝장이 난 게 저 쉐일가스 나오면 $30까지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그동안 오로지 그렇죠. $100 배럴당 $100 가던 시절에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는데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흔한 얘기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아니 매장 산유국은 아니죠. 세계 최당 원유 매장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기름이 없어서 냉장고를 못 돌려요. 병원에 뭐 계속 에어컨도 못 틀고 정주 블랙아웃 블랙아웃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민이 생겨서 튀어나가려고 그랬더니 마두로는 또 못 나가게 또 보면 또 외부에서 오는 그 오는 인도적 원조 의약품 다 막고 난장판이 벌어진 지금 겁니다. 그 하노이 회담이 깨졌을 때 네. 북한의 기존 방정식에 따르면 아이스뱅 발사를 4월 15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죠. 못 했죠. 근데 어저께 최선희가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약속했듯이 약속은 개뿔 약속이 지금 힘이 무슨 약속을 되면 미국이 ICBM 격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고민할 게 뭐 있어? 다시 한번 쏴. 시일 쏴서 쏴서 LA까지 날아가면 뭐 아무데나 LA도 그거 아니다. LA 앞바다에. LA 앞바다에 뚱 떨어뜨리면 그만인데. 지금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나 하면은 네. 지금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가서 윌리엄 페릭 전 국방장관이 하는 강의를 제가 한 학기, 두 학기를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다 알아는 들었어요? 아니 뭐 그냥 지금 한 30% 알아들었어요. 페리가 얘기하는 게 예. 그 냉전 말기에 우리가 어떻게 소련을 굴복을 시켰느냐. 네. 이거는 평생 그 국방부 국무부에서 공문하시는. 그게 지금 말한 그 기술력인 거예요. offset. 기술력으로서 기존의 상쇄. 군사적 그 균형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윌리엄 페리가 늘 하는 게 우리 여기 내 강의를 듣는 학생 5명이 한 팀을 하고 네. 저 NBA 농구 팀의 그 뭐 팀 5명하고 마이클 조단하고 5명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네. 한 가지 조건만 우리가 저쪽에 요구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냐? 네. 그쪽 5명 눈을 가리고 우리하고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래서 스타워즈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뭐 전략 무기 뭐 우리는 뭐 이게 있다 저게 있다 하는데 인공위성에서 전자파를 쏴가지고서 날아가는 모든 걸 쏘겠다고 하니까 소련이 하다 막 망했었는데 지금 그 마두로의 이 몰락에서 우리가 보는 게 김정은이도 이제 옵션이 없다. 미국의 기술력에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김정은이는 뭐 이제 연말까지 해봐야 뭐 아무 답도 안 나올 거. 그리고 그 하노이에서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이 정은이 그 아시아 어디 시골에서 온 애 하나 앉혀놓고 살 때 여기서 베네수엘라 이렇게 끝장내겠다고 그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 이미 보면 트럼프는요 몸만 와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은 베네수엘라 문제.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뮬러 특검, 솔직히 말해서 뮬러 특검 문제 반, 베네수엘라 문제 반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보면 러시아도 와 있지만은 쿠바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쿠바가 들어와 있어서 오늘도 보니까 저 보면 트럼프 트럼프가 또 쿠바를 대통령이 경고했더라고. 쿠바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너희 좀 들어와 있는 군사고문나 빨리 철수시켜라. 좋은 말 할 때 트위터 1번에 올렸어요. 그 또 쿠바 대통령 우리는 군사 가 있는 거 없습니다. 라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은 드디어는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급자족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같이 이른바 20세기적 전략으로서 세계를 갖다가 자기들 어떤 기름선을 지키고 뭘 위해서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20세기적 패러다임으로 미국과 협상하려 했다가는 베네수엘라 꼴락이 딱 13년. 최선희 말대로 네. 오늘 연말까지 시간이 왔을 때 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목 잘라주겠는데 정은이 걔가 뭐 ICBM 뭐 이러면 정은아 쏴 정은이는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예. 우리 좌파들은 차베스하고 마두로 쫓아가자고 주장하던 그 문재인유 뭐야 조희연이 뭐 이런 놈들은 네. 이제 그러겠네. 미 제국주의를 이래 쫓아내야 된다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가면서 나라를 갖다 절단 내가고 있는 좌파들을 끝장낼 힘은 바로 내년 4월 15일 국민들의 심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 나라를 됐어. 절단 그럼 내가고 있는데. 뭐 하자고 그러면. 1년도 안 남았어요. 좀 참아요.